안녕하세요. 12시 딩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오늘은요, 이 여름 더위가 한껏 달아오른다는 대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복 가운데 하나인 중복이기도 한데요. 이 중복,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점심시간에 또 맛있는 보양식 한 그릇 드시면서 딩스타파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지치고 힘든 투자 생활이죠. 이 투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한 그릇의 보양식 같은 딩스타파 오늘 1시간 동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현재 시장은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움직임 나타내고요. 어제와 비슷하게 외국인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출하되면서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죠. 그런데 또 우리는 바쁩니다. 마음은 또 바빠요. 지수는 뭔가 조용한 것 같은데 실적 챙겨야죠. 게다가 요즘에 환율 움직임이 눈에 띄게 원달러 환율 가파른 상승 흐름을 나타내니까 이 부분 체크해봐야 되죠. 여기에다가 또 상품 가격까지 국제유가, 금값 챙겨볼 일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마음만 바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또 발빠른 대응 전략을 펼쳐봐야 되겠죠. 오늘 종목 고민으로 인해서 또 약간은 심란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02-2128-3388번 이 번호 포트 진단 신청이고요. 그리고 또 종목 진단은 325-8200번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 전반의 번호는 2128-3388번 그리고 개별 종목 진단 신청은 325-8200번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합니다. 아자아자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간단한 로그인 절차 거쳐서 또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 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증권통 어플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게시판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요. 아자아자 게시판 연동되니까 이 부분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포트 맛있게 요리해 주실 분 그리고 종목 진단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님 모실 예정이고요. 또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창준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지금 좀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가장 크게 밀려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란 핵 협상 타결되면서 수혜주다, 뭐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이러면서 좋다 얘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간밤에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입을 모아서 이 가계부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 원 정도 된대요. GDP의 87%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부 쪽에서는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했어요. 어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는 좀 대출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돌아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건설이나 건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영업 환경이 다소 좀 위축되는 거니까 현재 투자 심리도 함께 다소 좀 얼어붙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좀 조정인지 그렇다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가 되겠고요. 혹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제 좀 추세가 꺾이는 것의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극과 극으로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건자재 혹은 건설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 혹은 들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 때다.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얘기 제가 이 시간에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 정종현 운용역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살펴볼게요. 그럼 종목 진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냐면요. 요즘 들어서 게시판에서 종목 얘기가 유독 좀 많이 올라오던데요. 보면은 파티게임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3190번님께서 좀 전화를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81,40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게임주들 중간중간에 잘 오르락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위메이드하고 엑토주소프트 공통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그 게임이 있죠. 열혈전기라고.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즐겨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종목은 파티게임즈예요. 파티게임즈 어제장에서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장은 또 어제장의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현재는 75,000원권 아래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을지 전략 들어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창훈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파티게임즈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조정받는 시점에서 건축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주들이 방학하고 맞물리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게임의 내용을 보니까 중국 시장하고 뭐 카지노 게임 시장에 가서 뭐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한다면서 3분기 때 파티게임즈에서 중국 텐센트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몇 개를 그렇게 새로운 게임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고점에 뭐 단기간인 그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그런 분위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파티게임즈가 2015년도 이익이 예상 이익이 얼마냐면 영업이익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2014년도 3억 원의 영업이익.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그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은 아주 주가는 박살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81,000원대 하셨는데 그냥 저는 가감하게 한 8만 원대 근처에서 목표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8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티게임즈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전략 참고하셔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경우는 또 눈길이 가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입니다. 4% 정도 하락 흐름 85,700원권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네요. 그동안 좀 올랐다 빠지는 걸까요? 지금 6월 달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이 종목이 좋았군요. 방청소님께서 이 종목 10만 원에 80% 사셨대요. 보니까 한 5월 6월 이때쯤 고점에서 사셔서 이렇게 서서히 밀려나니까 추세 꺾였나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최창준 전문가님, 한솔케미칼은 어떻게 보세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한솔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이 최대 주주가 이 한솔그룹의 명예회장인 조동혁 그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대주주들이 KB 자산운용에서 한 17%,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한 14.89%, 알리안츠에서 12%, 그리고 한솔케미칼 자사주에서 10% 갖고 있으면서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뭐 재무 상태는 유보율이 280%, 부채가 120%, 그리고 매년 매출액이 한 3,300억대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80억대 정도로 그냥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가 되는데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매년 280억씩 그 영업이익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났는데 올해 전망은 벌써 1분기 때 119억 원이 영업이익이 나면서 주가가 충분히 오를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죠? 항상 그래요,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개인들은 따라 붙는 거거든요. 5만 원에서 단기적으로 10만 원 가서 100%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간다고 10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9만 원에 그냥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만 원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푸른 언덕님, 저희 증시타파 게시판 터줏대감 분이신데 최창우 전문가님이시다, 사랑합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사실 최근에 최창우 전문가님 방송이 약간 좀 뜸하셔서 많이들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가 이 가계부채와 관련된 종합대책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지금 뭐 건설이나 건자재 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견을 여쭤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좀 크게 두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또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또 집에다가 투자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또 이런저런 얘기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현재 보니까 건설 업종 지수도 한 4% 정도 크게 밀려나더라고요. 아유, 오늘 좀 낙폭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종목들 조금 더 봐드릴게요. 지금 농심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 증시타파 시간에도 쿡방을 한번 다뤄드렸었죠. 뭐 이런 음식료 그리고 뭐 1인 가구, 1인 미디어 관련된 방송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농심도 오늘은 약간 밀려났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네요. 지금 6거래일 만에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9789번님께서 사셨대요. 최근 들어서 흐름 보이시죠? 7월 달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네요. 한 27만 원부터 33만 원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30만 원권 위에서 사셨어요. 30만 3천 원에 비중 50%로 담아주셨는데요. 과연 농심, 이 종목도 꾸준히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더 업사이드를 봐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창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농심이요. 제가 농심이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짜파게티 그 짜장면 맛을 내는 짜파게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짜왕이라는 그런 그 제품,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짜장면, 짜파게티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그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판매가 많이 되면서 농심이라는 회사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도 작년 2분기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 증가가 되는,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음식료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메이저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신제품 출시 관련돼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꼭 그 개인 투자가들은요, 올라가기 전에는 전혀 뭐 어떻게든 그 매수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빨간불 들어오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가면서 악셀레이터를 밟아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파란불일 때 그 악셀레이터를 밟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 악셀레이터를 밟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고 나는 겁니다. 네? 운이 좋으면은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겠지만은, 운이 안 좋으면은 그냥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가 30만 원대 근처 하셨으니까, 저 같으면 그냥 오늘 장중에 고점을 찍은 자리 있죠? 32만 원대, 32만 9천 원을 찍었는데 32만 원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짚어봤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약간 좀 올라가고 나서 사신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나머지 시간들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종목 고민으로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보다가 네. 그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정종현 운영님 성함을 기사에서 좀 본 것 같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제대로 본 거 맞나요? 네, 뭐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투자자문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검색창에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이렇게 쳐보시면 뭐 어떠한 기사가 났는지 아마 네.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뭔가 약간 살짝 깨알 홍보 같기도 하고요. 이러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노리시는 멘트 같기도 하고요. 살짝 좋습니다. 좀 힌트를
얘기를 주세요. 뭐 예? 어떤 좋은 일이 제가 있었던 운영하는 거예요? 계좌에 관련돼 있는 뭐 수익률 관련 뉴스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에 또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셔가지고 이슈가 한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조영 운영님과 또 오늘 시장 얘기 나눠볼 텐데, 우선 어제 이 9시 뉴스나 지상파 뉴스들 좀 모니터 하셨죠? 네. 이 얘기 일색이더라고요. 가계부채 종합대책,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사실 그 일관성이 좀 없죠.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뭔가 건설 시장 내지는 그 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어떤 부양책을 썼었는데 뭐 제 기억에 불과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손바닥 뒤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올해 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할 거니까 그 충격을 어떤 준비하거나 좀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이제 대책이 나온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로 2억을 만약에 빌렸으면 지금은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면 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한 그보다 2배, 한 11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가만히 넉놓고 있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 올해가 아니래도 내년 중에 어떤 금리가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이 많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한꺼번에 왕창 몰려올 수 있으니까 이것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충격을 좀 완화해 보자라고 하는 데서 이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 일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쪽에서 내수 활성화, 그 핵심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 투자하실 때는 큰 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한데, 물론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기는 한데, 어떨 때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가계 이 부채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결론을 내주세요. 피해주들, 건설주, 건자재주가 분류가 되는데 일시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볼까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피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책과 대책이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일단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측에서 봤을 땐 그러면 당장 내년도 1월부터는 뭔가 뭐 담보대출의 어떤 축소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공급 물량을 왕창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에 결국에는 뭐 쏠림 현상이 하반기에 이어지고 내년도 시장부터는 올해보다는 못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뭐 그러면 당연히 건설주 입장에서는 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위축 가능성 그렇게 아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주와 함께 오늘 오늘 현대 이마트는 또 오르고 있었는데 네, 다른 맞아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실현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뭐 차익실현의 빌미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정책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 어떤 공급에 있어서의 쏠림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땐 다른 어떤 보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오늘 뭐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해가지고 내동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정책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악재인 거는 맞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추세가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건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다소 실적 부진 요인까지 2분기에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신규 매수도 금물이지만 들고 계신 분들의 뇌동매매, 그러니까 또 파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지양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종목들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재료를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의뢰인 분이 어떻게 현재 식단을 꾸리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디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아이고, 전주도 요즘에 날씨가 좀 흐리죠? 네, 오늘 좀 비 오고 있어요. 벌써 거기는 비가 오는군요. 예, 어떻게 저희 중복인데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이 방송 끝나고 하려고요. 네, 그러셨으면 저희 포트 진단 좋게 들으시고 그리고 또 밥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현대차 20%, 네. 73,500원. 네. 또 SK 코롱 PI 시청자님, 저희 현대차요. 매수가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173,500원. 73,500원.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이 SK 코롱 IP PI 네. 14,400원 20%. 네. 삼성 SDI 15만 2,000원에 20%. 네. 그다음에 인포피아 15,600원에 10%. 현금 30%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들고 계신데 제가 현대차를 73,500원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 여쭤봤던 거예요. 네, 이렇게 예, 들고 예. 계시군요. 지금 예. 뭐 수익을 좀 내고 계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나요? 아니 그래서 막 현대차가 또 많이 빠지고 네. 또 삼성 SDI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현대 SDI는 막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이거 저기 뭐야 SK 그저 코롱 PI, PI도 예 야도야 내가 한번 사갖고 팔아먹고 네. 또 막 뭐 방송에서 막 뭐 17,000원 간에 2만 원 간에 그러길래 또 다시 잡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많이 빠져서 이게 어디쯤에서 팔아야 할란가. 삼성 SDI도 지금 뭐 얼마만큼에서 팔란가 아니면 또 현대차도 어느 수준에서 15만 원대라도 가면 팔아야 하는가 오늘 어찌 하는가 좀 그런 것 좀 알고 싶었어요. 지금 종목들도 꽤 오랜 기간 들고 오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고르세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냥 이렇게 이토마토도 많이 듣고 네. 또 왜냐면 이제 그때 막 저도 막 약간 아까 방송에서 말씀했지만 또 막 그때 뭐 현대차가 막 가길래 또 이제 왜냐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다 보고 좀 샀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네. 그냥 예. 아. 현대차 산지 한 3개월 됐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 바닥인 줄 알고 집으셨다가 예, 더 예. 빠지고 이런 예, 경우가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 마음속으로 좀 어느 정도 결정해 놓으신 투자 방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손해를 보고라도 이게 만약에 막 계속 다른 주식만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는 안 가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렇게 못 간다고 여기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아마 오면 좀 조금 손해를 조금 줄이고 팔 수 있을란가 한 15만 원대라도 올 수가 있을란가 좀 그런 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네. 네, 코롱 PI? SK 코롱 예, PI도 좀 그렇고요. 네. 삼성 S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오늘 진단 제가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저희의 좀 수정 레시피가 필요한 그런 식단인 것 같습니다. 전화 끊으시고요.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 네. 이렇게 또 네 종목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좀 못난 짓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들어있어요. 현대차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10만 원권 이탈한 삼성 SDI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 시작해보죠. 운영형님 네. 어떤 식단인가요? 뭐 일단 보유 종목들이라든가 매수 시기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 뭐 한두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쪽의 비중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대형주 두 개 종목이 매수 시기가 상당히 이전보다 훨씬 뒤에요. 그러니까 많이 매수하신 지 오래됐고 뭔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뭐 제가 약간 좀 뭐 아주 나쁜 의미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초등학생 편식 밥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편식 밥상 조금 더 어른 입맛에 맞게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믿어도 된다, 아니다, 일시적이다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네, 먼저 식탁에 좀 놔주시고 그렇죠.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오르는 것만 봤을 때는 사실 저 위에 있는 탕수육에 갖다가 놓고 싶은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등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뭐 그것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당장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좀 혹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네. 있죠. 예, 뭐 별미 중에 별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자에다 오늘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피자요. 별미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일단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 가격이 17만 3,500원이십니다. 뭐 가격 자체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가격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도 못 팔고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고, 이번 주에 그 환율 시장과 함께 그 반등이 시작되었던 그저께, 제가 그 상상하기 전날 저녁에 봤던 보고서 중에 시가총액 20위 안쪽에 있는 20개 종목 중에서 PER이 0.6에서 0.7배인 종목이 17개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체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뭐 거의 완벽하게 소외가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글쎄 그 효과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제 보고 나서 다음 날부터 뭐 환율 효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뭐 매도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만 원이든지 어디든지 좀 근자에 그래도 좀 한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16만 원권역을 한번 목표로 삼아도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지금은 뭐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율 효과가 제일 큽니다. 2년 이래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환율 효과가 뭐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 요인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200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하기 전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9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달러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효과를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 수출주에 꼭 득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환율 효과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쪽은 지금으로선 가장 큰 쪽이 완제품 업체, 자동차 완제품 업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제가 볼 땐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가 더 관건이 되지 않나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게라도 저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는 조금씩은 더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만약에 뭐 아예 손실을 안 보고 매수가까지 기다리신다라면은 뭐 최소한 그냥 6개월 이상의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뭐 가능성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쪽에 지금 두 가지 대안을 주셨잖아요. 네.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세요? 권해주신다면요? 권해드린다면 저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좀 많이 하시는 측면이 좀 더 알 것 같고요. 전자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자동차 산업 자체의 어떤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정체 국면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뭐 환율 효과 내지는 저 PBR이라고 하는 저평가 국면으로서 추세를 반전시키고 상방으로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서 길게 들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성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뭐 내년도 이후에 얼마큼 부각될지는 사실 그거는 뭐 저도 제가 장단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투자하실 만한 어떤 의지가 있으신다라면은 뭐 내년도 시장까지 보신다는 전략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 손실을 많이 하고자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최소 한두 달 안쪽에서 조금 승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SKC 코롱 PI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한 차례 수익을 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매매를 더 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약간 그르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예, 잠깐 먼저 그 현대차 투자 의견 잠깐만 제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보유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16만 원권. 근데 손절매는 없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손절은 감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코롱 PI는 말씀 들어보니까 토마토 TV 보시다가 뭐 어떤 분의 추천 내지는 또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참 이 전방 산업이 안 좋은 종목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리스키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참 좋을 수 있죠. 근데 나쁠 때는 또 상당 부분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군만두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지 좀 매력적인 음식은 아닌 네. 것 같은데요. SKC 코롱 PI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어디에 쓰이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전자제품의 그 필름,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다른 그 용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자제품 특히 스마트폰을 포함한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쪽에 필름을 좀 많이 씁니다. 스마트폰이나 네. 태블릿 필름을 얘기하시면 뭐 어디 들어가나요? 뭐 일단 그게? 그 화면상 전면에 들어가는 필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이외에 뭐 다른 더 전자제품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름 수요가 현재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엔 그 전방 산업이 안 좋기 때문이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코스닥에 있는 뭐 슈피겐 코리아 같은 종목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잘 안 됐다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애플이 급락했다. 슈프겐 코리아의 매출의 한 60~70%가 거의 아이폰 쪽의 납품이거든요. 결국에 이 코롱피아 같은 경우도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요즘 다 좋다고 하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야 쪽에 뭐 필름을 포함한 부품을 납품한다. 이렇다라면은 결국엔 그러면 뭐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뭐 일단 그 방송에서 뭔가 추천이 나오고 이렇게 됐다라면은 뭐 기술적으로 뭐 여기서 지지받고 뭐 여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고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을 텐데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는 2분기가 전통적으로 또 비수기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라든가 의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고 당사에서 이제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2분기 실적은 제가 수치는 안 가고 왔는데 다소 전망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7일까지는 좀 보시되 혹시라도 그래도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하반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차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좀 정리 의견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목표 가격은 한 13,000원권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약간 손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선 치더라도 지금 IT 부품사 중에서 저 밑에서 즉 연중 최저가 수준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은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종목은 연중 최고치에서 지금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미 연중 최고가를 찍고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테크니컬한 반등만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13,000원, 손절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전저점 수위였던 1,800원권역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SKC 코롱PI 이번에는요 인포피아 살펴볼 텐데 이 종목만이 유일하게 현재 네.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수익도 그다지 크지는 않고 또 비중이 역시나 좀 작습니다. 네, 비중 10% 정도이신데요. 뭐 사실 뭐 코스닥의 바이오주 쪽에 대해서 글쎄 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 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실으셨고요. 주가가 좋죠. 그러니까 오늘 뭐 물론 유가증권 시장 제약주도 나름대로 잘 오르고 있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인포피아도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업은. 근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지금 제가 시가총액을 보고 막 내려왔는데 시가총액이 아마 1,000억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1,500억, 1,600억. 1,492억 현재 기록하네요. 예, 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1분기에 단기순이익이 58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치고는 뭐 사실 그 주가는 막 몇십만 원짜리인데 한 분기에 영업이익 1억, 2억 버는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내실도 좋고 정말 기대했던 대로 실적도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주 PER 뭐 한 40배, 50배 주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만약에 1분기 58억, 뭐 나머지 2, 3, 4분기 그냥 대략 한 2분기와 비슷한 한 50억대 정도만 벌면은 단기 순이익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00억대 중반 이상, 뭐 맥시멈 한 200억 본다.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채 10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영업 현황만 본다라면은 정말 올해 뭔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결실을 거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업체가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총을 통해서 뭐 대주주가 바뀐 게 그럼 M&A 이건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주주가 사직을 하고 다른 이제 회사 쪽의 지분이 좀 더 넘어가서 주주가 바뀌었는데 대주주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해당 회사가 뭐 향후에 그 사업에 대한 그 추가를 해놨습니다. 주총을 통해서 카지노 사업을 추가했고요. 레저 산업을 추가했고 네. 일단 뭐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뭐 추가되는 사업을 뺀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고 이런 상황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는 16,700원권 지나가는데요. 어느 네. 정도까지 목표가로 제시할까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정고점 수위인 한 2만 원 선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15,0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포피아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님은 이 현대차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삼성 SDI 눈길이 가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좀 관심 깊게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10만 원권이 깨질까 했는데 오늘도 아슬아슬합니다. 조금 전에도 현재가 보니까 딱 10만 원 턱걸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절반 정도, 한 5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실전에서 삼성 SDI를 올해 1분기에 거래를 좀 몇 번 했습니다. 아주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도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좋은데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기업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단무지. 네. 그리고 정말 인포피아도 같이 미미하죠. 좀 놔주세요. 인포피아도 좀 안 났군요. 인포피아는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있는 포트폴리오 전 실적이라든가 주가 수준은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예, 탕수육에 비유를 해도 비중은 좀 작지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삼성 SDI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걸까요? 좀 전에 제가 1분기에 실전에서도 거래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방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SDI 갖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들어오시는 날 손절을 다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실적도 그렇지만 향후의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은 양치기 소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대다수의 리포트들이 매도 의견을 안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네. 실제는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났었죠. 1분기에. 소폭의 적자가 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1분기에 이제 2분기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대다수가 나왔는데 다시금 2분기에 한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주가가 회복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갤럭시 S6도 많이 팔릴 것 같고 전지 분야에서도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저께 주가 이제 아주 크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온 의견들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0억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전년 대비로 봤을 때도 엉망이고 전분기 대비로도 정말 엉망이죠. 그런데 지금 3분기 전망이 또 똑같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200억대로 회복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이제는 떨어지지 않나. 회사 자체도 그렇지만 담당 애널리스트 분께서 리포트를 쓰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땐 뭔가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네. 근거가 되는 정말 투자자를 위한 리포트를 써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아직도 의문부예요. 그래서 3분기 시장이 어떤 소형전지 또 회복한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지금 하반기 스마트폰 라인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미하거든요. 지금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거를 그냥 믿지 마시고요. 나와봐야 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조금 냉철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보단 정말 그냥 기술적인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투자에게는 비중 축소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포트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수출주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두 종목 모두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고 특히나 SDI 같은 경우는 정말 얕은 반등이라도 축소하시는 게 좋겠고 현대차는 그나마 환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땐 적절한 현금 비중을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좀 유지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30%는 아니라고 해도 20%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준다라면은 결국엔 2분기나 아니면 3분기 나 나머지 있는 4분기도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살짝 안 좋아도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네. 화장품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약업종 하다못해 이런 거 너무 좀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은 그냥 유통 관련돼 있는 마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사두셔도 음식료 관련 종목군들 사두셔도 네.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약간의 좀 긍정적인 점을 찾자면은 손절가가 없는 종목이 몇 있습니다. 더 빠지기보다는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니까요. 지금부터 가격 전략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트해두세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양호했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종목이죠. 보유 의견 단기적으로 반등의 목표치 16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SKC 코롱 PI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800원입니다. 인보피아 현재 소폭의 수익 구간인데 꾸준히 한 2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손절 라인 15,000원 함께 제시됐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반등의 목표치는 11만 원 제시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전략 나갑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주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시장의 컨셉이 수출주보다는 소비 컨셉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이나 제약 쪽 내수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네, 아유 숨가쁘게 좀 달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한 3, 4, 5월 달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수익은 또 즐기지 못하고 현대차나 삼성 SDI 같은 종목에 발목이 잡혀서 전전긍긍 하셨을 텐데요. 이제 남은 하반기는 조금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들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올려주셨을까요? 지금 초보 투자자의 희망은 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과연 초보 투자자의 희망이 되는 종목일까요? 이 종목을 15,300원에 사셨고요. 비중 40%입니다. 현재 주가는 13,000원 구간에서 움직이니까 좀 손실 보고 계시고요. 특히나 오늘 토론 주제인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돼서 사실 은행주는 피해준대. 그래도 기업은행은 약간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은행 어떻게 해볼까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 오늘 보합권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기업은행이 올 한 해 주가를 좀 한번 살펴보면 12,000원대에서 18,000원대 주가 요 사이로 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작게는 12,000원, 15,000원 이 구간이 좀 중요 박스권 구간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간이 최근 들어서 400만 주 넘게 팔았다는 점이 조금 이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좀 외국인이 한 130만 주 정도 부분을 좀 최근 한 달 동안 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는 기간의 매도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 근처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구간에서 12,500원 이 구간에서 좀 지지 테스트를 좀 조만간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그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또 충분히 가능하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지시고 15,000원 돌파를 하면 18,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사신 가격이네요. 이 근처까지 좀 반등을 노리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이넥스 볼게요. 삼성 바이오 투자와 관련해서 함께 좀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이죠. 이 종목을 흰민들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영화 보는 날님도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관심이 많으시네요. 22,700원에 비중 10%로 담으셨고요. 오늘은 약간 흔들거리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거든요. 현재는 25,000원 부근입니다. 일봉 나가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기는 알았지만 흐름 양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추세를 그리면서 오를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용학 대리님, 바이넥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일본 제약업체 니치고 제약이 좀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그 이후에 좀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향후에도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 시밀럼 이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아갈 가능성이 좀 큰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른 제약주나 바이오주 중에서도 최근 좀 조정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조정을 받은 것 없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 구간에 좀
올림픽 구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느냐가 지금은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1선, 5일선 이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이탈하지 않는 한은 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엔 또 기관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가 또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네, 기업은행 바이넥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 말 그리고 8월 초가 여름휴가 피크 시즌입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여름휴가를 좀 변경하신 분들도 있고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 접어들면서 아직까지는 좀 국내 경제가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재계가 나섰습니다. 현재 좀 대기업들이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시간에 그래서 국내에서 여름휴가 즐기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로 넘어갈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여행 갈 때 무슨 축제 잘 맞춰서 가잖아요. 스페인 하면 토마토 축제가 있고요. 브라질 삼바 축제가 있고요. 이 축제가 또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축제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해서 이 시간에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국내 축제 하면은 저는 이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보령의 머드축제입니다. 특히 이 보령 머드축제,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진 같은 걸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몇 년 하다가 좀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많은데 이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17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축제 같은 경우는 7월 18일부터 진행이 돼서 이달 말 7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수도권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남해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 걱정되신다면은 대천 해수욕장은 또 수도권에서도 별로 멀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또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오늘이 23일이니까 이제 한 4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계획 없으셨던 분들은 굳이 여름 휴가가 아니더라도 주말 이용해서 금방 또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여름 하면은 해수욕장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또 이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부산 바다 축제가 있다고 해요. 사실은 머드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기업들과 조인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기업체들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요. 해운대나 이 광안리 해수욕장 쪽 갔다가 요 해수욕만 즐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행사들 그리고 축제, 공연들 이런 부분을 함께 원스톱 서비스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산의 바다 축제 같은 경우는요, 8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니까요. 또 부산에 가실 계획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볼까요? 사과가 유명한 동네,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는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거 뭐지? 웬 아저씨들 음식 축제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래요. 저는 이 얘기를 한 2년 전에 한 외국인 친구가 치맥 페스티벌을 한다고 대구 얘기를 하던데 저는 내국인인데도 사실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가서 일정 금액을 내면은 또 무제한으로 즐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치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축제에 걸맞는 행사들도 계획이 돼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락 페스티벌도 있고요. 치맥 토토가 버스킹, 치맥 패션쇼. 치맥 패션쇼는 어떤 걸까요?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또 이 치맥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표 문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시끌벅적하고 이런 축제들을 정리해드렸다면 이번에 약간은 좀 조용하게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넘어가 볼까요? 포항으로 가봅니다. 또 과메기가 유명한 동네죠, 포항. 야경입니다. 바로 국제 불빛
불빛 축제 기간인데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도 보면은 이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매년 하잖아요. 포항 쪽에 있는 불꽃 축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남해안부터 부산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같이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울산에도 축제가 있답니다. 바로 물총 축제인데요. 포스터도 상당히 좀 재미나죠. 이 물총 축제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저는 물총 축제 하면은 몇 년 전에 신촌에서 했던 물총 축제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이런 국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들이 입장료라든지 이런 참가비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름 휴가 계획 아직 없으신 분들은요. 휴가뿐만 아니라 뭐 주말을 이용해서도 잠깐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타파 오늘은 국내 축제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도 아직 좀 여름 휴가 계획이 없는데 해외를 좀 나갈까? 사실은 전 제주도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주도도 약간은 좀 끌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계획들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역 곳곳에 흩어져 계시잖아요. 제가 미처 놓쳤던 축제 정보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려주세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언덕님 맞다. 대구 맞으시죠? EXID도 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깨알 홍보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K사인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을요, 임페리얼님께서 올려주셨고요. 3,800원에 사셨고, 비중 80%. 아, 요즘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K사인, 저희 토마토TV 방송 추천주로도 여러 차례 나갔고요. 목표가도 좀 도달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아직 들고 계시답니다. 이 종목 진단해 볼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K사인 같은 경우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K사인 같은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관련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 주가 상승이 최근에 좀 이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점 한 4,000원 정도까지 상승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선은 1월달 고점인 한 3,100원 오늘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지지하면서 좀 반등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4,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이상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3,100원대 이탈을 또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일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가 넘어갈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좀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그나마 좀 PR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100원대 지지하고 반등한다고 하면 4,000원 이상, 4,500원 정도까지는 일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저희가 중복해서 올려드리는 종목은 좀 더 선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전화 오셨는데요. 9897번님하고요. 차트소년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파미셀입니다. 이 종목을 9897번 전화해주신 분께서는 5,050원의 비중 20%로 들고 계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죠. 상승권입니다. 이 종목도 살펴볼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네, 파미셀 같은 경우도 큰 제약주 바이오주 조정 속에서도 큰 폭의 조정 없이 다시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중요한 저항선이 전 고점이 5,800, 5,900원대 이 구간 좀 돌파 여부가 지금은 좀 중요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바이오 줄기세포 쪽이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좀 성장 기대감, 미래 가치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좀
거품 논란이 다시 한 번 더 좀 나온다고 하면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좀 상승 추세 속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800~900원대 이 구간 돌파한다고 하면 7,5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 또 돌파에 실패한다고 하면 다시 4,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좀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파미셀이었습니다. 아유, 날씨가 덥습니다 라고 게시판에 좀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늘처럼 답답한 시장 보면은 정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포트폴리오도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놀러오세요.